이 방법으로 저는 연봉을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만 먹고 회계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연봉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시겠죠? 연봉 테이블이 이미 정해져 있는 공무원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게 싫어서 사기업을 선택했었고 그 중에서 버짓만 있으면 얼마든지 승부를 걸 수 있는 외국계를 지망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매년 연봉 협상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먼저 연봉에 대해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일도 제대로 안 해놓고 물가 상승했으니 월급도 올려달라는 건 전혀 설득할 수 없는 근거니 치워두자고요. 설득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객관적인 증거, 남들의 평판. 다 좋은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자료들이 어디로 향하는가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자료는 그걸 받고 연봉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 즉 여러분들의 계약서에 사인을 해주는 사람에게 너 인정하는 시그널을 받는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제가 애용하는 방법은 기록을 하고 그것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팀장 직급이 아니기도 하고 나이가 직급 대비 어린 편이라 주변에 같은 직급이지만 경험이 풍부하신 분 혹은 제 팀장님께 제가 일하면서 하는 고민 그리고 의문스러운 부분들을 여과 없이 여쭙고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원들이 부장님, 상무님께 먼저 다가가서 저 일하면서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라고 묻길 권합니다. 아주 쉽게 그들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온몸으로 겪은 일을 살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 신세한탄, 가정환경, 라떼는 등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보석 같은 내용이 참 많고 그렇게 푸념이 많으시면 심지어 밥도 사주시거든요. 그렇게 얻은 조언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챔을 경험하게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찾아만 간다면 과거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연봉 협상을 하게 되면 그래, 너 잘해왔다 하는 평가와 돈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은 상사들은 너무 어렵고 권위적이기도 하며 만약 여러분이 주니어라면 어떤 질문을 할지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잠시 여러분의 계좌를 열어 급여를 한번 볼까요? 이 급여 진짜 만족스러우신가요? 저는 시급 4,000원대였던 2016년에 알바를 하다가 너무 지쳐서 인턴십을 신청했었습니다. 특별하고 장대한 계획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에어컨 바람 쐬면서 앉아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웬걸 기껏해야 130만 원인 제 월급을 보니 월세 내고 밥 먹고 나면 일을 했는데도 친구 만날 돈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성격이 많이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열심히만 하면 상대방이 저를 알아봐주고 제 연봉을 올려줄 줄 알았습니다. 저보다 경력도 많으시고 사람 보는 눈도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평가 결과에 찍힌 제 성과는 보통이었습니다. 정작 옆에 있던 다른 인턴 형은 우수를 받았는데 말이죠.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니, 일은 내가 다 하고 왜 제가 칭찬받아? 저는 그때부터 그 인턴 형 옆에서 그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지켜봤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총 3단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공개적으로 KPI를 만든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두가 알도록 떠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프로젝트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또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죠. 둘째,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상사분께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간에 목표로 멀어지는 게 보이면 상사분은 곧바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고 계셨습니다. 셋째, 일이 마무리되었으면 꼭 다 끝났고 혹시 더 필요한 게 있냐는 의례적인 말을 넣어 이 일이 종결되었음을 상대가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너무 간단하다고요? 근데 그렇게 일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16년도에 저 같은 애 말이죠. 저는 여기에 공유 파일에 노트하는 습관을 얹어 팀장님께서 실시간으로 제 파일을 열어보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었죠. 업무가 완전히 투명하게 오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대리 때 적당히 500 정도의 성과금만 주고 끝나도 됐던 일을 연봉 1,000만 원 인상 그리고 과장으로 승진까지 요구했었습니다. 제 워킹 노트에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 회사 안에서 저희 비전 보드인 셈이죠. 상사는 그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해야 제가 원하는 그 길로 인도해 줄지 아니면 다른 길을 제안할지 고민하시게 되시겠죠. 제 커리어 로드를 혼자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상사를 찾고 제 워킹 노트를 적는 다른 이유는 제가 하는 일이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루틴적인 업무가 대다수인데 이걸 연말에 딱 한 번 물어보게 되면 상사는 당신이 그냥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는 이 일을 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는지
다음 달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시간을 벌었으니 이제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게 되었는지 등등 상세한 업무 일지를 쓰며 자신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아주 완벽하게 판타스틱한 것만이 성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2천만 원이 채 안 되는 연봉을 받다가 지금 3배가 넘는 돈을 벌게 된 것은 제가 아주 좋은 퍼포머러이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보다 조금 더 개선했고 그것을 제 상사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는 급여 만족하시나요? 아니라면 오늘 컴퓨터를 켜고 여러분이 하는 아주 작은 일까지 적어보는 것이 어떤가요? 당신은 그 일을 얼마나 더 잘해낼 수 있나요? 얼마나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나요? 가시성이 좋은 보고를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덜 일하고 돈을 더 받는 방법은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로 인해 진짜 존재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의 일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먹고 회계였습니다.